네, 첫 코너는요, 경매 돋보기인데요. 다양한 물건 가운데서 특히 좋은 물건 3개를 선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통해서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 오늘 물건 소개입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타경 1094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1-17번지 석산빌라 1층 102호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건물 면적은 35.35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20.29제곱미터입니다. 감정가 1억 5천만 원, 최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건이네요. 매각 기일은 2010년 5월 25일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오늘 첫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특징 어떻게 되는지 우용표 대표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죠. 예, 우선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야, 이거 참 좋은 가격에 나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대지 지분이 10.7평인데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야, 그렇다면 여기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망원동인데요. 망원동은 망원 유도 정비 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매물의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그 인근, 그러니까 그 구역 밖이다라는 것 미리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망원 1동 가격이 이게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도 정비 구역 안에 속해 있는 거에 차후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구역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인접한 곳이라는 건데요. 요 근방에 시세 파악이 가능할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 대지 지분 한 6평 되는데 2억 원, 그러니까 신축 건물 기준으로 최근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평당 지분 가격 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평당 한 3천만 원까지 야, 유도 정비 구역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을 삼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나온 매물 10.7평에 1억 5천만 원, 그래서 평당 1,500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당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가격이죠. 네, 자, 아무래도 경매 낙찰에서는 일반 매매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건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물건을 나중에 자세히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첫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지금 2명이라는 거, 2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보면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보증 금액이 없이 어떤 그 가장 임차인이라는 그런 항목이 좀 해당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매 경험이 이제 많은 사람의 어떤 그 내공이 있는 별도의 협상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가 좀 쉽게 접근할 것 하기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명 중 1명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경매 물건 중에서 이런 사례들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어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네.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장 존입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위장 존입자는 임대인과 짜고 충분히 그 주택임자 보호법에 의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자기들이 별도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장하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해서 전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사람들을 이제 경매 절차상에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거래라든지 또는 경매를 의도적으로 위계에 의한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서부터 잘 꼼꼼히 따져서 그 위장 존입
또는 뭐 가장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는 것이 사실 권리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행위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경우 따져봐야 할 서류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 그 권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권리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점유하고 그 주민등록을 등재했을 경우에 이것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대항력이 있는 것 중에서도 기준 경매권이라고 있어요. 그 경매권보다 빠를 때는 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권리 신고를 안 해도 예, 그 예.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실관계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개인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오늘 방송 잘 보시면서 어떤 부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지 전문가 조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영표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자, 이게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런 다세대 주택은 시세 파악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이제 실제 이렇게 매각된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근 지역의 비교 매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아파트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히 이제 분석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표준화되어 있다라거나 하는 그런 좀 면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사례를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인근의 사례다라고 했을 때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지지분 6평 기준에서 뭐 평당 3천 조금 넘는 금액, 그래서 신축 건물이 이제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걸 좀 기준선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망원 이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 참고가 되는 게 망원 1동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망원 1동의 가격을 기준으로 망원 2동도 뭔가 이제 개발 호재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도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망원 2동의 가격은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이 부동산 이 경매 매물의 경우에는 평당 10평 정도 10.7평에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대지지분 기준에서 평당 이제 1,500을 이제 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이구나, 신축 한 절반 이하의 가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예, 망원동은 전체적으로 이 방이 하나인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방이 2개 인 경우에는 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사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오늘 이제 매물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이제 신축이 아니고 이제 9억이고 그리고 네. 이제 대지지분 어떤 크기를 이제 고려봤을 때 현재 형성되는 전세는 5천에서 7천 사이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1억 미만이면 이 물건에 지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불어서 인근 지역의 낙찰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망원 이동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몇 개의 건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 낙찰 가격 이제 평균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1년간에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은 99.5%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작년 그러니까 2009년 5월 이후로 지금까지 11건의 낙찰이 있었는데 네. 그때 평균의 낙찰가율은 99.5%였고 또 네. 최근에 6개월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낙찰가율은 94%였습니다. 네. 그래서 낙찰가율이 9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투자 목적의 접근이 많다라는 것이 그런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평균 어떤 수치를 봤을 때 1회 유찰되면은 그래도 이 감정가액의 80%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적어도 한두 번 유찰되는 게 경매의 어떤 참맛 아니냐, 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뜻인 것 같은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건일 때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